눈가주름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대부분 가장 먼저 아이크림부터 찾으시죠. 이거 꾸준히 바르면 좋아질까? 비싼 아이크림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눈가주름은 아이크림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크림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눈가는 피부가 얇고 예민해서 겉으로 보기엔 다 같은 잔주름처럼 보여도 원인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눈가주름이 홈케어로 해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시술이 필요한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피부 솔루션 박혜람 원장입니다. 눈가주름 때문에 아이크림 쓰고 계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눈가주름 진짜 아이크림으로 해결되나요? 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크림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걸로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가주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주름이 아니기 때문이죠. 건조해서 일시적으로 더 도드라져 보이는 잔주름도 있고, 또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주름도 있고, 또 표정 움직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접히는 주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원인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아이크림만 계속해서 쓰다 보면 효과를 보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아이크림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건조해서 더 도드라져 보이는 잔주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이크림은 보습을 도와주기 때문에 건조해서 눈가가 잔잔하게 갈라져 보이거나 얕은 잔주름이 도드라져 보일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눈가는 쉽게 건조해지는 부위라서 보습 관리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주름이 단순히 건조해서 생긴 건지 아니면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생긴 건지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크림은 피부 겉을 촉촉하게는 해주는 데 도움은 되지만 이미 주름이 뚜렷해진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는 한계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눈가주름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가벼운 잔주름은 홈케어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묻지 않아도 이미 접혀 보이거나 또 눈가가 예전보다 얇고 힘없어 보인다면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보다 눈가주름이 먼저 주름져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눈가는 원래 피부가 아주 얇고 피하 지방도 적고 하루 종일 움직임이 많은 부위예요. 웃을 때, 찡그릴 때, 눈 뜨고 감을 때 계속 접히고 펴지니까 작은 변화도 더 빨리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눈가는 단순히 주름만 볼 게 아니라 피부 두께, 탄력, 피부 표정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부위는 다른 부위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해요. 그럼 여기서 리투오파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건 어떤 시술이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짠! 이게 리투오파인입니다. 리투오파인은 기존 리투오에서 더 세분화돼서 나온 얇고 섬세한 부위에 초점을 맞춘 ECM 기반의 스킨 부스터입니다. ECM이란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피부 속 구조를 받쳐주는 바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가 탄탄해 보이려면 겉만 촉촉한 게 아니라 안쪽 구조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하거든요. 그럼 기존 리투오와는 뭐가 다른 거죠? 네, 핵심은 그 부분입니다. 리투오 파이는 기존 리투오보다 더 미세한 입자와 적은 용량으로 설계되어서 눈가처럼 얇은 피부에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평균 약 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미세 입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입될 때, 또 퍼질 때 더 정교하게 고려된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기존 리투오는 2014년 11월에 나왔고요. 리투오 파이는 2025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리투오 계열이라고 해도 리투오 파이는 눈가처럼 얇은 부위를 타겟으로 나온 새로운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리투오파인을 고려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리투오 파이는 눈가 피부가 예전보다 좀 얇아진 느낌이 들고 자잘한 잔주름이 늘고 화장이 자꾸 끼고 또 푸석하고 힘없어 보이는 경우에 고려해볼 수 있는 좋은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리투오 파이는 아이크림처럼 겉에서 관리하는 개념이라기보다 얇아지고 힘이 떨어진 눈가 피부를 치료 쪽으로 접근하는 시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눈가주름이라고 해서 다 리투오파인을 해야 하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좀 처짐이 주된 문제라면 리프팅 쪽으로 접근이 더 중요할 수 있고요. 표정주름이 강하다면 보톡스 계열을 같이 봐야 할 수도 있고, 또 꺼짐이 뚜렷하다면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투오파인이 눈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고 얇은 눈가 피부의 잔주름과
피부결 개선 쪽에 효과가 있는 시술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면 결국 눈가는 그냥 아무 시술이나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눈가는 워낙 얇고 굉장히 예민한 부위라서 다른 부위에 동일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제품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하게 보셔야 해요. 그래서 눈가라고 해서 무조건 아이크림만 바르는 것도 맞지 않고 반대로 또 좋다는 아무 시술이나 바로 들어가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눈가가 건조가 주된 문제인지 피부가 얇아짐인지 탄력 저하인지 표정주름인지 이런 걸 먼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자면 아이크림냐 시술이냐 이렇게 바로 고르는 게 아니라 내 눈가 상태를 먼저 봐야 한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크림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눈가주름을 해결해주진 않습니다. 리토파이는 그런 얇은 부위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지만 또 모든 눈가 고민을 하나로 해결하는 만능 시술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내 눈가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그걸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내 눈가 고민을 어떻게 봐야 할지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헷갈리기 쉬운 피부 고민과 시술들을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속 시원한 피부 솔루션 박혜라 원장이었습니다.